아, 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4절기톡에서 소서 발표를 맡게 된 박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D앱에 관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소서란 작은 더위라는 뜻을 가진 절기인데요. 24절기의 11번째 절기고요. 이제 대서가 오기 전에 소서가 오는데 습도도 많고 비도 오고 덥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많이 더워지고 있고요. 더 더워지기 전에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많이 놀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이 D앱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에는 저는 현재 블록체인 사스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는 업무는 사실 블록체인과 엄청 관련 있는 업무가 아니라 모니터링과 관련된 업무라서 블록체인을 직접 개발하거나 접해보는 기회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D앱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몰랐던 부분이 많았었고요. 하지만 그러다가 이번에 수이 해커톤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좀 해봤었죠. 그래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었고 이번 기회에 D앱이랑 앱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 스스로도 설명을 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앞서 수이 해커톤을 나갔다고 했는데요. 이 수이란 것은 암호화폐의 하나이고요. 이 수이 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었어요. 리브라라는 체인인데 이때 이더리움을 아시는 분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로 솔리디티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리브라 체인에서도 돌아가는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인 무브라는 랭귀지를 같이 개발을 했었죠. 그렇지만 당국의 규제에 의해서 그 규제를 피하고자 페이스북이 개발에서 좀 빠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름이 DM으로 바뀌었는데 이 DM조차도 한 번 더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DM을 개발하고 있던 개발자들이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에토스 체인, 하나는 수이 체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토스 체인이 먼저 런칭이 됐고 수이 체인은 그 뒤에 런칭이 되었습니다. 같은 뿌리를 뒀지만 굉장히 성격이 다른 체인이고요. 흥미로운 체인들입니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D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D앱은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줄임말인데요. 직역하자면은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죠. 이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결국엔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 D앱입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D앱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서비스죠. 서비스인데 다만 그 방식이 그 핸드폰에서 또는 컴퓨터에서 동작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 것일 뿐 본질은 서비스에 있습니다. 서비스란 전용 운전사,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제가 필요한 행위나 필요한 것들을 대신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또는 지도, 그 행위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품이죠. 내비게이션,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또 저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맵, 똑같이 사람이 원하는 어떠한 행동이나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물체인데 다만 그 방식이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 앱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D앱에서 빠질 수 없는 이 블록체인 데이터. 블록체인 데이터는 단순히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네, 블록체인 데이터는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서 블록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수백 개의 노드들이 검증을 하는데,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잘 안 와닿죠. 블록체인은 데이터, 뭐 데이터인 건 맞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렇다면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뭐 우선 비트코인이 먼저 뿌리가 되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고,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원리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전에 발표한 비트코인의 원리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 원리는 차치하고 이 블록체인을 도대체 왜 쓰는지에 대한 의미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블록체인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나열을 해 볼게요. 우선 이 데이터가 거의 변조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안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데이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거죠. 또한 익명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신분 인증이 필요 없는, 원래 저희가 신분을 인증을 하려면은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로서 증명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보증해 주죠? 국가나 어떤 중앙의 큰 주체가 그런 것들을 보증해 줍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상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중앙의 뭐 어떤 신뢰 주체가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을 이건 내 거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고, 이것은 나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블록체인에서도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프라이빗은 쓰고 싶은 사용자들끼리 뭔가 어찌 보면 중앙화되어 있긴 하지만 외부에 노출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만 블록체인의 기술은 쓰고 싶은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하는 기술인데, 근데 저희가 보통 말하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이나 뭐 수이나 앱토스나 이런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한해서는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죠. 네, 그 블록체인의 특성을 나열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사실 블록체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탈중앙화라는 기능이 있었죠. 특성이 있었죠. 네, 탈중앙화란 말 그대로 한 주체가 통제하지 않는 구조를 뜻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신뢰 주체 없이 의사결정 또는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탈중앙화 이 뜻은 알겠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면, 왜냐면 이 중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다 중앙화된 구조에서 무언가 서비스를 받고 저희 뭐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것 소비 활동을 하고 있죠. 되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탈중앙화 해야 될까?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뭔가 단순하게 답변을 하자면, 뭐 기존 중앙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는 너무 진부한 표현이고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고, 비트코인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의 의견을 좀 더 덧붙여 볼게요. 뭔가 이 어플리케이션과 디앱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보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봤는데, 이 탈중앙화의 의미는 뭔가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함이 아닌 확장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서는 사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더 발전이 되었을 경우에 단점이 상쇄되기도 하겠지만, 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 중앙화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중앙화된 시스템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탈중앙화된 시스템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무언가 서로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로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는 그대로 지속이 될 테고, 뭔가 탈중앙화 구조에서 좀 더 편리하거나 값싸거나 더 빠르거나
이러는 서비스들은 좀 대체가 되겠죠. 그리고 기존 시스템이 절대로 구현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 탈중앙화 구조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은 이제 블록체인이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웹3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웹3가 찾아보니 웹1 시대에서는 서비스들이 사실 읽기만 가능한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뭐 구글이나 야후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뭔가 포스팅을 하거나 글을 작성하거나 이러한 기능 없이 단순히 정보를 받아보는, 그러니까 신문처럼 정보를 받아보기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웹2 시대가 나오면서 글을 수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SNS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 그에 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은 이 소유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3에는 읽기, 쓰기뿐만 아니라 소유를 표현할 수 있는 웹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앱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뭐 더 깊게 나가면은 어떻게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게 아직 완전화되지 않고 더 발전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고 의견들도 다르고 논리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저의 의견을 막 설명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디앱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디앱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죠. 데이터 보안성, 투명성. 거기에다가 기존 앱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디도스나 SQL 인젝션과 같은 보안 위협에 강한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사용할 때마다 가스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무언가를 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규제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규제 관련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현재 사용자가 많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디앱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저는 개발자다 보니까 또한 이 디앱과 관련해서는 개발자들이 많이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발자의 관점으로 그러면 앱과 디앱의 구조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앱은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요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뭔가 사용자랑 직접 맞닿는 그런 그림이라던가 페이지 화면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고, 백엔드는 프론트엔드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 요청을 하면은 백엔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프론트엔드에 주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앱은 이 구조, 기존의 이 어플리케이션 구조와 어떻게 다를까요? 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앱이죠. 사실 이 구조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사용자가 보이는 화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구조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좀 개발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구조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는 프론트엔드에서 담당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져오는 부분은 이 블록체인 내에서 다 수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블록체인 내에 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또한 백엔드에서 수행하는 뭔가 연산이라던가 이런 코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으로 블록체인 내에서 직접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슬라이드를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블록체인과 프론트엔드 사이에서
백엔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프론트엔드에서 블록체인으로 직접 연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서비스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은 또 저희가 블록체인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구조도 같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백엔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금 게임사들에서 이러한 구조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기존의 게임에서 아이템 거래 정도만 블록체인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디앱엔 어떤 것들이 있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립토키티, 엑시 인피니티 되게 유명한 게임들인데요. 이런 블록체인과 관련된 게임들도 있고 또는 게임처럼 이용을 하는 그렇지만 게임 같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걸으면서 돈을 번다는 무브트원이라는 개념의 스테픈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스시스왑, 유니스왑이라는 그 탈중앙화 거래소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수이 무브 컨트랙트를 개발을 이제 했었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제가 해커톤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해커톤에서 무브 개발을 조금 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해커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해커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때에 공부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뭔가 무브 코드를 짜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보여줄 예정이었는데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블록체인이 결국에는 개념으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하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네. 커맨드 여기인가요? 여기 있군. 네. 이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냐면은 수이라는 체인에서 뭔가 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대문 페이지입니다. 각 체인마다 이러한 대문 페이지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이더스캔, 코스모스는 민트스캔 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각각 대문 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뭔가 주소나 NFT 주소나 아니면은 어카운트 주소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은 트랜잭션 내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수이 같은 경우는 제가 퍼블리시한 이 프로그램이죠. 이 코드들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편하게 UI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블랙잭 게임을 무브 컨트랙트에서 돌아가도록 지금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은 일부 개발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네. 여기에서 저희 처음에 게임을 만들 때 저희가 이제 블랙잭을 하면은 게임을 하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게임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에 필요한 오브젝트 아이디를 넣고 근데 이제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으로 그거를 실행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분의 컴퓨터라서 지갑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실행하는 거는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수이 지갑 연결해서 직접 이런 것들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됐다고 한다면 어떤 네. 보여도 사실상 그냥 데이터의 움직임만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저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도 그림으로 그려놔서 그런 거지 사실상 데이터의 움직임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데이터의 움직임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프론트엔드 그 이미지를 씌우면은 뭐 카드가 움직이고 뭐 카드가 오픈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되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원래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뭐 며칠 만에 바로 그 구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브 컨트랙트라는 걸 쓰면은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랑 다른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쓰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D앱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블록체인이란 중앙에 신뢰 주체 없이 컴퓨터 연산 신뢰에 의해 거래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 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앱과 D앱의 차이는 뭔가 서로 뭔가를 대체한다,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라기보다는 확장성의 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D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한 박태원이었습니다. 네. 질문 맞나요? 네, 질문. 그 어떤 부분에서 규제가 네. 필요하고 네. 혹시 어떤 측면에서 지금 규제가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 개발이 뭐 네. 지연 내지 네. 약간 늦춰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한 규제 때문에 개발이 늦춰지고 아니, 있는 그런 네.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첫 번째는 어떤 규제가, 문제는 이제 두 번째는 규제가 되고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음. 부분인지.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블록체인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 암호화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거를 투자 종목으로 뭔가 채택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법적으로 요거는 완전히 인증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탈중앙화라는 개념 안에서는 이 중앙화된 신뢰 주체가 없으니까 되게 자유롭고 본인이 권리를 가지는 대신에 본인이 무엇이든 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 중앙화된 시스템에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투자자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후에 완전히 이 블록체인이 많이 적용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구조로는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아니면 문제가 아니게 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는 그래도 일부 자산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뭔가 화폐라기보다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좀 제약에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 부분에서 네. 계속 규제를 받아가지고 네. 그랬다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거요? 처음에는 처음 네. 부분에 네. 규제를 계속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그 리브라 체인이 규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엄청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페이스북이라는 되게 거대 기업에서 뭔가 사실 암호화폐라는 거는 기존의 중앙화된 이 시스템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기술인데, 그럼 이 거대한 기업이 이 기술을 만약에 개발하고 독점하게 되면은 기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파급력이 클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규제를 하지 않았나. 물론 엄청 자세하게 보진 않아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네. 드릴게요. 네. 일단은 되게 중앙화와 탈중앙화로 네.
그 어떤 그러한 기준으로 음. 기술을 바라보는 측면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거든요. 저는 입장에서. 네. 근데 이제 탈중앙화 한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실험으로 네.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탈중앙화 한다라는 것은 그런 탈중앙화된 주체들 간의 이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지금 블록체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한 세력 내지는 혹시 개발자라든지 어떤 그걸 소유하고 있는 기업도 사실은 거기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야 이 탈중앙화가 논리적으로 약간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은 되게 탈중앙화 됐는데 네. 그걸 소유한 기업은 거기에 되게 쉽게 개입할 수 있고 막 그걸 기술을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면 네. 사실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그러한 그 개발자 내지는 메이커의 개입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 진짜 되게 본질적인 부분을 찝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를 이상으로 내놓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체인들이 탈중앙화 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 체인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라는 거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노드, 즉 컴퓨터 한 대들이거든요. 이 컴퓨터들이 사실 블록체인은 컴퓨터 한 대로만 있어도 이 시스템을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컴퓨터 두 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두 대를 제가 다 소유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건 중앙화된 거죠. 만약에 100대 컴퓨터가 이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막 4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중앙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탈중앙화라는 건 또 규모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뭐 몇 대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중앙화된 주체니까 중앙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전 세계 몇십만 대, 몇만 대의 컴퓨터가 서로를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 각자의 지분을 조금씩 가지고 있거나 해가지고 그러한 상황이면은 탈중앙화에 되게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뭔가 중앙화, 탈중앙화를 이분법적으로 현재 상황에선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이 중앙성과 탈중앙성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은 체인들이나 또는 이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나 이 인원들이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이튼을 예로 들면은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완전한 탈중앙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중앙성으로 이 사용자들한테 좀 더 편리함을 제공하려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인마다 조금씩 다 특성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려운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저부터도 감히 뭐라고 뭔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와 있긴 합니다.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까 그 네. 앱 예시 나오는 거 하면 이런 것들. 네. 저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네. 네네. 이제 그 뭔가 아까 게임에 이런 화폐 같은 걸 조작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면 저런 게임들도 그런 부분을 쓰는 건가요? 아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크립토키티나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당 캐릭터를 사야 되는데 그 캐릭터를 구매할 때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게임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에 다 저장이 됩니다. 누구에게서 누가 이어졌고, 그리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 게임이 실행되는 이 프로그램 상에서 인식을 하고 그 실행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 게임의 로직 같은 거는 네. 백엔드 서버에 네. 있는 거고, 네. 아까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블록체인이 그 게임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의 이동들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게임의 로직이나 진짜 말 그대로 그런 필요한 것들은 기존의 구조를 이용하고 아주 이런 소유에 대한 개념들을 블록체인에만 올리는 그러한 구조가 많고요. 근데 나인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플라네타리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임인데 그 게임은 그 게임에 있는 모든 행위가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르포라던가 막 여러 가지 블록체인 NFT 게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게임들은 진짜 그 게임 로직들은 다 기존에 있던 구조처럼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아이템의 거래 정도만 블록체인에 올리는데 이런 그 나인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은 되게 단순한 게임이거든요. 턴제 게임이고 뭐 할 수 있는 행동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치만 그 모든 게임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이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후에 더 블록체인이 더 빨라지고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블록체인에서 모든 데이터가 움직이는 게임들도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네네네. 장점은 어떤 거? 장점이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만약에 이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생태계인데 그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메이플에 있는 아이템을 리니지에 가서 팔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구조가 되면 A 게임에서 있는 아이템을 B 게임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팔 수도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생태계의 확장. 물론 그게 그래봤자 뭐 지금도 아이템베이나 이런 걸로 아이템 다 거래하지 않나 현금으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 특성이 어떤 또 의미를 갖고 어디까지 파급력을 낼 수 있을지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